우리 공화당이 또 투쟁의 전면 전선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당대표로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것은 아무튼 광화문을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될 상황이다. 2017년 그 5월 9일 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독재 정권에서 이제 파쇼 정권을 넘어갔어요. 제가 7.5살 전당대 때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정의한 것은 이제 뭐 체제 수호 전쟁, 역사 수호 전쟁을 이제 뛰어넘은 겁니다. 선악의 상황으로 이제 간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본 헌법이잖아요. 헌법의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그들은 이 코로나 정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막아버렸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예상할 때 작년 연말에 개헌안 올렸는데 그 개헌안의 핵심은 광장민주주의를 가지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 이 말 한마디가요. 개헌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상수 교수께서 매주 월요일 날 우리 공화당 TV에서 악법 이런 악법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합니다. 지난주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얘기했듯이 이제 4.3에서 여수 순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냥 이 북한에 의한 남침에 의한 그 정말 시대적인 여러 가지 좌파들의 활동,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대한민국 법으로 이제는 정당화시켜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체제 역사의 상황을 뛰어넘는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이거는 악의 행위다. 그래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는 것은요. 체제 역사 전쟁을 뛰어넘어서 악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제가 7월 4일 날 정의를 한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태극기가 다 죽었을 때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혁명을 부르짖었어요. 광화문 광장에 국민들이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국민들이 좌절하고 굴종하고 분노할 때 광화문 광장을 접수해서 태극기 200일 동안 광화문에서 천막 집회를 한 겁니다. 우리 공화당 희생을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 희생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한 겁니다. 그 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좌절하고 분노하고 혹은 굴종하는 국민들한테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설 테니까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두려워 말고 파쇼 정권 두려워 말고 우리가 나서서 싸우면은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고 선두에 서서 광화문 투쟁을 한 겁니다. 국회 투쟁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우파의 저항을 하는 거예요. 우파의 저항 아스팔트 투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하나, 그 희생이 무모한 희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국민들한테 침묵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공범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국민들을 우리가 욕할 수 없잖아요. 비판할 수 없잖아요. 단지 하나 우리 공화당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행동하는 정당, 그리고 실천하는 정당, 그리고 한번 그 가치를, 보수파의 가치를 철저하게 지키는 정당. 박정희 대통령께서 반공을 국치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이 시기에 반공의 국치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들은요,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2011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2010년에 100년 전쟁을 완성하자고 좌파들 한 겁니다. 100년 전쟁을 완성하자고. 지금 여러분들 그 국회에서 있었던 그 10년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그 10년간 국회에서 벌어졌던 이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기치를 들었던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30명이 있든 300명이 있든 3만 명이 있든
300만 명이 있던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들의 붉은 혁명을 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거짓의 세상이 되어버렸고 불의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화당의 이 거룩한 투쟁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답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지금보다 좀 더 잘 사는 나라를 미래 세대들한테 주면서 미래 세대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날까지는 우리 공화당의 투쟁을 놓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도 불리지만은 여론도 우리 공화당 쪽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도부도 풀어야 되지만은 우리 동지들도 같이 풀어야 됩니다. 뭐 어젠가 유튜브 방송에서 후원 릴레이 했더니 560명이 어제 하루에 560명이 집중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현상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당이 생긴 겁니다. 그냥 아스팔트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은. 총선에서 저도 떨어지고 총선에 참패했잖아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전에 거대 야당으로 뭉쳐라 하셨어요. 우리는 거대 야당으로 뭉치기 위해서 14일간을 공천을 안 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한테 미래통합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극우로 몰면서 우리 공화당하고의 통합을 거부했어요. 연대도 거부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동안 태극기 애국 세력들, 애국 국민들이 너무 고맙고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려면은 전체 보수 우파가 하나로 뭉치면 좋겠다. 그것은 미래통합당이 얘기한 거예요. 바깥에 있는 세력들 다 끼안아라. 그래서 당신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물리쳐라. 그렇게 바깥에 있는 세력을 끼안았으면요. 미래통합당 저래 참패 안 합니다. 황교안이라는 분도 저렇게 맥없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권 바뀌자마자 김근식이가 언제 우파를 대변했어요? 그 사람 탄핵 정국에 그 김근식이가 했는 얘기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오는데 거짓 정권 들어오는데 1등 공신이 김근식입니다. 그런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선거 떨어지고 다 될 수 있는 선거 자기 떨어져 놓고 와가지고는 우리 공화당까지 포함해서 모든 태극기 세력을 거꾸로 태극기 세력을 욕했던 사람이니까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단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영감을 비롯해서 이제 그냥 보수를 버린다고 선언을 해버리세요. 또 했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그러면은 보수파의 장자로서 적자로서 우리 공화당의 문신의 폭은 대단히 넓어진다. 우리 공화당은 투쟁 저항의 정당이면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번 내년 4월 7일에 있을 보궐선거 또 그 다음 대통령 선거 지자체 선거 그 다음 대통령 선거 그 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암호화라고 뭉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들하고 뭉치라는 소리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뭉치라는 거지 김일성 빨갱이 세력들하고 뭉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뭉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세력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하고 싸워서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 이 세력들이 뭉쳐야 된다. 이 세력들이 미통당같이 비겁하고 용기 없고 투쟁도 못하고 말로만 떠드는 그러한 정당이 아니라 그러한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구국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으로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뭉치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데요.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 더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으로 진격해야 될 때가 또 된 것 같아요.
광화문 촛불 쿠데타 붉은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만들듯이 이제 코로나 전국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우리 공화당이 깃발을 들고 광화문을 접수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제2의 문재인 좌파 독재 파쇼 정권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투쟁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또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이 역사 2020년의 이 역사 이 시점에 우리 공화당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해야 될 책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쁘게 저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상수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래통합당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은 같은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가능하면은 그들과 어느 정도의 선을 연결해 놓고 있는 그게 중요하겠다. 또 국민들께서 반문연대, 빅텐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 반문연대 빅텐트는 허상입니다. 허상.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탄핵의 강을 건너자, 유승민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탄핵의 강 잘못 건너면은 다 빠져 죽는다고. 결국은 빠져 죽었어요. 자기들만 죽은 게 아니고 보수 우파까지 다 한목에 다 그냥 물귀신같이 물고 들어간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냐? 이 정국에 대한 정확한 이 진단을 못한 거예요. 이 정국의 정의를 못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 그들이 이 정권을 가져가는 그 과정, 또 전원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을 통해서 공백 생긴 것을 그냥 형식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찬탈한 그 과정.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미국에 가서도 백악관 기자 25명 모아놓고 컨퍼런스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정통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불법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제가 볼 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더 갈 겁니다. 더 갈 거예요. 왜? 지지율의 그 눈 가린 현혹에 넘어가는 거. 근데 그 지지율은요, 석패를 뒤집는 지지율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정당이라는 것은 지지율이라는 게 성패를 뒤집는 지지율이 가야 되는데, 이제 진짜 국가를 걱정하는 이 보수 우파 국민, 진정한 보수 우파 국민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또 이번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친박 나머지 남아 있는 친박 원외위원장들 거의 다 말살합니다. 제가 요 원래 몇 사람들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아직도 4년 있으면은 국회의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좀 버려라. 벌써 미래통합당은 강을 건너버렸어요. 탄핵의 강을 그냥 자기들 조용히 건너면 되는데 보수 우파를 완전히 괴멸시키면서 건너버렸어요. 이번에 광화문 집회 그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아무튼 정광훈 목사께서 하셨던 그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정말 고생들 하셨어요. 물론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했지만 처음에 저희들 그분들에 대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공화당까지를 극으로 몰면서 그냥 손절했다는 것은 급해진 거예요. 김종인 영감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 할 수 있어요. 왜? 어느 정권에 가서도 본인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가야 돼요. 좌파 정권은 좌파 정권답게, 우파 정권은 좌로 더 클릭시키고, 좌파 정권 갖고는 약간 우로 가는 척하면서 국민을 현혹합니다. 이번 아마 올해 안에 이 대변화가 있을 거예요. 미래통합당 안에.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 저희도 동지죠. 사실은 저랑 국회의원 생활을 10년을 같은 당에서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이제 그냥 눈치 보고 있지 말고 당신들이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자 했던
그러한 정치 지도자 같으면은 이 국국의 대열에 이제 나서서 무엇이 그래 두렵고 무엇이 그래 눈치 보고 무엇이 그래 겁이 나느냐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깃발을 들고 우리 모나와 같이 가자 하는 그런 입장을 하나 밝힙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뭐 아까 우병환 대표님 말씀하신 내부적으로는 100만 당원 만들 겁니다. 20만 책임, 지금 뭐 한 4만 5천 책임당원, 그리고 이제 40만 정도 일반 당원 포함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은 우리 공화당이 바깥에 이 소위 말하는 극우론자들 혹은 뭐 좌파들의 공격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성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성벽. 그 다음에 이 성벽이 단단하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확장성하고 이 연대 혹은 많은 분들이 영입하고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 공화당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에요. 이러한 가치를 같이 하는 분은 언제라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반문연대를 하자, 뭐 빅텐트를 하자, 여러 얘기가 많았지만은 다 정치적인 술사에 불과했어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막 처음에 애타게 막 떠들었잖아요. 막 투쟁하고 국민들이 깨어나라 이랬는데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가 각 분야별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저항, 조세 저항, 또 이번에 의사분들의 자기의 삶에 대한 저항, 뭐 이러한 저항들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젊은 층이요, 이제 급격하게 일자리 저항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 뭐 어떤 민주노총 산하의 기업이 고용세습에 대해서 인정하는 법이 나왔어요. 고용세습에 대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젊은이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고용세습 부분이 엄청난 젊은이들의 이 좌절을 주는데 이게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저항 세력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누군가 그 중심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우파 국민의 가치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역사를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할 수밖에 없고, 그 역할을 하고 그 투쟁을 하고 그 저항을 할 때는 아주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러한 역사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는, 체제를 지키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은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 다섯 개 동지들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릴 말씀은, 힘들더라도 우리 동지들이나 외국 국민들이 버텨야 됩니다. 결국은 잘못된 정권, 불의의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 반공산주의 블록 형성을 하자,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소위 말하는 한미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 형성을 하자,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 할 겁니다. 그게 이번에 뭐 시진핑 방안 힘들 거예요. 시진핑 방안에 대한 전제 조건, 제가 10대 전제 조건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남침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난번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13조 5천억 가까이 피해를 본 거예요. 또 북한이 본부를 두고 있는 사이버 테러 본부, 중국에 있는 테러 본부, 이거 다 해체할 수 있잖아요. 또 탈북민에 대한 송환 문제, 반인륜적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시진핑이 들어오면은 이러한 전제 조건, 제가 10가지 정도, 이 전제 조건을 짚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주권을 가진 나라고, 제대로 나라가 독립된 나라지. 그런 전제 조건 다 짚지 않고 그냥 오면은 또 물개박수 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화당이 이 반중 또
이 김치 3대 정권, 저는 이제 중국이 많이 나갔어요. 너무 많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벗어나면서 이제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에 중국하고 북한을 동일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진핑 방안이 된다면은 이러한 전제 조건을 걸지 않고 시진핑 방안을 할 때는 우리가 대대적인 반중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게 드리겠습니다.